그녀는 낡은 청소부 작업복을 입고 자동차 전시장에 들어섰다.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하고 경멸했으며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 딜러들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지점장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녀를 지나쳐갔다. 하지만 그들이 그녀를 철저히 무시하는 동안 그녀는 그들의 이름, 그들이 내뱉는 코멘트, 자신이 겪은 모든 모욕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정확히 48시간 후 바로 그 사람들이 그녀 앞에 일렬로 서게 될 것이고 누가 남고 누가 떠날지 그녀가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서연은 정오가 조금 되기 전 서울 강남의 한 최고급 수입차 전시장에 들어섰다. 짙은 남색의 청소 작업복은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지만 낙고해져 있었다. 정갈하게 닦인 검은색 구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밑창은 닳았고 가죽은 메말라 있었다. 그녀는 소박한 에코백을 든 채 느린 걸음으로 걸으며 고요하지만 예리한 시선으로 전시장 내부를 관찰했다. 쇼룸은 거대했다. 거울처럼 빛나는 대리석 바닥, 결점 하나 없는 최고급 수입차의 유리창에 반사되는 차가운 백색 조명, 새 가죽 냄새, 갓 내린 에스프레소, 향기, 그리고 사람들의 야망이 뒤섞여 있었다. 딜러들은 1분 1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처럼 정교하게 움직였지만 그건 오직 돈이 될 만한 고객이 들어왔을 때뿐이었다. 서연은 은색 세단 앞에 멈춰서서 차체의 디테일을 살핀 뒤 유리를 통해 내부를 보기 위해 몸을 살짝 기울였다.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회색 정장을 입은 한 딜러가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녀 곁을 휙 지나갔다. 다른 딜러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방금 전시장에 들어온 젊은 부부에게로 직진했다. 남자는 번쩍이는 금장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여자는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다. 서연은 계속 걸었다. 그녀는 매장에서 가장 비싼 모델이자 한정판 프리미엄 마감이 적용된 압도적인 크기의 블랙 SUV 앞에 멈춰섰다. 전면 유리창 안쪽에는 가격표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기다렸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안내 데스크에 기대어 스마트폰을 두드리고 있던 가장 가까운 딜러를 향해 돌아섰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다. 남자는 0.5초 정도 눈을 들어 그녀의 작업복, 낡은 구두, 에코백을 훑어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안내 데스크는 저쪽 끝에 있습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청소하러 오신 거면 용역 반장님한테 가보세요. 서연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의 반응, 정확히는 반응의 부재를 가만히 관찰했다. 이 차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서연이 SUV를 가리키며 다시 말했다. 딜러는 짜증 섞인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는 마침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주머니, 이 차는 아무나 타는 차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는 마치 당연한 것을 설명하듯 느릿느릿 말했다. 100% 수입산이고요. 3엔진의 최고급 천연 가죽, 올 오토매틱입니다. 차값만 2억 원이 훌쩍 넘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습니다. 내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남자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마치 여처구니 없는 상황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주머니, 이 차는요. 한 달 할부금만 해도 웬만한 사람 월급보다 많아요. 무례하게 굴고 싶진 않지만 그는 단어를 고르며 말을 이었다. 아무래도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네요. 서연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해다. 분노나 좌절감은 없었다. 오직 절대적인 집중뿐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말하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딜러는 다시 데스크로 돌아갔다. 서연은 화면에 무언가를 빠르게 메모한 뒤 다시 걸음을 옮겼다. 전시장 반대편에서는 백도훈 지점장이 팔을 짱짱하게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5년째 이 지점을 맡고 있었다.
그는 철권 통치와 공격적인 실적주의로 팀을 이끄는 남자였다. 포마드로 완벽하게 넘긴 머리, 빳빳하게 다려진 화이트 셔츠, 흐트러짐 없는 넥타이. 그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찰을 훈장처럼 달고 다녔다. 백도훈 지점장. 그는 서연이 다른 차량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자신을 못 본 척하는 다른 여성 딜러의 주의를 끌려다 실패하는 것도 보았고, 스마트폰을 든 채 쇼룸 한가운데 홀로 멈춰선 것도 보았다. 도우는 커피 머신 근처에 모여있는 딜러들 무리에게 다가갔다. 저 아줌마, 누가 응대할 사람 없나? 그가 턱 끝으로 서연을 가리키며 물었다. 남자 딜러 중 한 명이 어깨를 으쓱했다. 길을 잘못 들었나 보죠. 지점장님, 청소부 같은데요. 도훈이 건조한 헛웃음을 뱉었다. 한지훈 주임한테 넘겨. 걔, 요새 실적도 없어서 쪼들이잖아. 다른 딜러들이 낄낄거리며 낮게 웃었다. 그중 한 명이 서연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로 농담을 던졌지만 그 비아냥거리는 어조만은 전시장 공기를 타고 충분히 전해졌다. 한지훈은 쇼룸 반대편에서 고객 상담 카드를 정리하다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들었다. 올해 26살인 그녀는 영업팀의 막내였고 이번 분기 목표 실적을 채우지 못한 유일한 직원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을 때 백도훈이 서연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대화가 파편처럼 날아왔지만 메시지는 명확했다. 인턴한테 떠넘겨. 어차피 걘 차 못 파니까. 지우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다. 그녀는 결제판을 꽉 쥐고 심호흡을 했다. 아주 1초 정도 그냥 못 들은 척할까 생각했다. 그게 훨씬 편하고 덜 당혹스러울 테니까. 하지만 지난주 부엌 식탁에서 엄마가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지윤아,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옳은 일을 해야 한단다. 지윤은 자세를 바로잡고 서연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그녀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 이름은 한지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연이 고개를 돌려 지윤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시선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 마치 모든 디테일을 하나하나 녹화하고 있는 듯한 예리한 관찰과 집중이었다. 안녕하세요, 한지윤 씨. 이 매장의 차량들, 특히 VIP용 이그제큐티브 모델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연하죠.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두 사람은 쇼룸을 함께 걸었다. 지윤은 3가지 다른 모델의 특징을 설명했다. 마력, 연비, 탑재된 최첨단 기술, 그리고 공장 보증 기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불필요하게 어려운 전문 용어를 남발하지도 않았고 결코 서연을 무시하거나 가르치려 들지도 않았다. 지윤은 서연을 그 어떤 최고급 VIP 고객과 똑같이 대우했다. 서연은 매우 날카롭고 정확한 질문들을 던졌고 디테일을 유심히 살폈으며 틈틈이 스마트폰에 정보를 기록했다. 전시장 반대편에서 백도훈은 초조한 기색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 있던 딜러가 중얼거렸다. 한 주임, 저거 완전 시간 낭비하고 있네요. 도훈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회의실로 돌아가 버렸다. 지훈과 서연의 대화는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서연이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녀는 단단한 악수와 함께 지훈이 당장은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깊은 눈빛을 보냈다. 그것은 그저 예의 바른 인사가 아니라 인정의 눈빛이었다. 친절한 안내 감사합니다. 한지윤 씨, 당신은 정말 프로페셔널하군요. 지윤은 왜 그 평범한 칭찬이 그토록 묵직하고 중요하게 느껴지는지 알지 못한 채 환하게 웃어 보였다. 서연은 정문으로 나가 주차장을 가로지른 뒤 나무 그늘에 주차된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세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기 전 그녀는 스마트폰을 열어 마지막 메모를 타이핑했다. 사내 문화 확인 완료. 48시간 내 결정. 그녀는 안전벨트를 매고 룸미러를 조정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갔다. 전시장 안에 그 누구도, 정말 아무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백도우는 발로 회의실 문을 닫으며 들어왔다.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툭 던지고는 회전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전 시장의 진짜 오너 대표로부터 3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모두 이번 달 실적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빠른 답장을 타이핑했다. 목표 달성 완료, 팀워크 최상,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그가 홀로 미소를 지었다. 통제하에 있지, 그는 5년 동안 단 한 번의 적자 분기 없이 이 팀을 진두지휘해 왔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지윤이 결제판을 안고 들어왔다. 지점장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도우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다. 말해, 아까 제가 응대했던 그 고객님이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오실 것 같습니다. 제 가망 고객 파이프라인 명단에 올려도 될까요? 도훈이 짧게 코웃음을 치더니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가망 고객. 그는 마치 그 단어가 웃긴 농담이라도 되는 것처럼 따라 말했다. 한지윤 주임, 너 여기 입사한 지 얼마나 됐지? 8개월, 9개월. 아직도 고객 술은 볼 줄 몰라. 지윤은 결제판 모서리를 꽉 쥐었다. 할부 조건, 보증, 유지비까지 다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도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입고 온 옷은 청소부 아주머니, 작업복, 맞지? 다 해진 구두에 시장 바구니 같은 가방. 아주 예의 바르고 관심도 많으셨겠지. 도훈이 짜증스럽게 책상을 손으로 탁 쳤다. 예의 바르다고 차 할부금이 나오나? 한 주임, 관심이 있다고 계약서가 써져. 너 실적 채우고 싶어?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지윤이 입을 열어 대답하려 했지만 그는 쉴 틈을 주지 않았다. 이봐, 이해는 해. 넌 어리고 의욕도 넘치겠지. 하지만 여긴 자선단체가 아니야. 우린 럭셔리카를 팔고 럭셔리카는 돈 있는 사람들이 타는 거야. 끝. 그는 대화가 끝났단 듯 다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지윤은 몇 초간 그 자리에 굳어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도훈이 콧방귀를 꼈다. 저게 바로 세상 물정 모르는 너무 어린 애들을 채용하면 생기는 문제였다. 쓸데없는 동정심이나 품고 금쪽 같은 시간이나 낭비하고 영업은 숫자지 감정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유리창 쪽으로 다가갔다. 그곳에서는 쇼룸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데스크 근처에서 2명의 딜러가 잡담을 나누고 있었고 젊은 부부는 빨간색 스포츠 세단을 구경하고 있었다. 지우는 다시 안내 데스크로 돌아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도훈의 스마트폰이 징 울렸다. 대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이틀 뒤 오전 10시에 긴급 회의 좀 합시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렇게 갑자기 회의가 잡히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걱정할 일도 아니었다. 10중 8구 지점 확장이나 연말 보너스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아니면 둘 다이거나. 그는 확인했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낸 뒤 스마트폰을 챙겨 쇼룸으로 나갔다. 지훈이 여전히 데스크에 있을 때 도훈이 다가갔다. 그는 그녀 옆에 멈춰 서서 목소리를 낮췄지만 주변 사람들이 듣지 못할 만큼 작지는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 주임, 하나만 명심해. 다음번에 저런 수준의 고객이 또 들어오면 접수처에서 미리 컷다시 해. 알았어? 우리에겐 매뉴얼이 있고 필터링이 있고 격이 있는 거야. 지훈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무엇을 위한 매뉴얼인가요?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도훈이 팔짱을 꼈다. 그리고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옆에 있던 딜러 중 한 명이 참지 못하고 킥킥거렸다. 다른 한 명은 헛기침을 하며 웃음을 참았다. 지윤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이었다. 도훈이 생색내듯 그녀의 어깨를 툭툭 쳤다. 긴장 풀어. 일하다 보면 다 배우게 돼 있어. 그리고 그는 자리를 떴다.
지우는 볼펜을 손가락 사이로 꽉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도훈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처음도 아니었고 아마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유독 오늘따라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다. 서연이 그녀를 바라보던 눈빛, 악수할 때의 그 단단함,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 당신은 정말 프로페셔널하군요. 이 공간에 있는 그 누구도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단 한 명도.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업무에 집중했다. 몇 시간 뒤, 퇴근 시간이 되자 도우는 매장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정문을 잠그고 보안 알람을 켜고 주차장을 가로질러 반짝이는 크롬휠이 장착된 자신의 올해 최신형 블랙 세단으로 향했다. 그는 음악을 켜고 좌석을 조정한 뒤 콧노래를 부르며 차를 출발시켰다. 내일은 아주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대표와의 회의, 분명 칭찬일 테고 운이 좋으면 승진일 수도 있다. 그는 그럴 자격이 충분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팀을 이끌었고 실적에 실적을 얹어 증명해 왔으니까. 운전을 하며 그는 지훈을 떠올렸다. 가엾은 것, 착하고 노력도 하지만 영업사원치고 너무 물러터졌다. 도끼도 없고 융통성도 없다. 전략이 아니라 동정심으로 차를 팔려 하다니. 그녀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길어야 반년. 도우는 씩 웃었다. 이게 현실이다. 시장이 원래 그런 거니까. 버티지 못하는 놈은 떨어져 나가는 거다. 그는 음악 볼륨을 높이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바로 그 시각, 그곳에서 약 400m 떨어진 상업 빌딩 2층, 통유리로 둘러싸인 사무실에 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거대한 회의용 테이블, 세대의 모니터, 출력된 계약 서류들, 그리고 방금 전 그 수입차 전시장의 재무 그래프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표지의 수첩에 펜으로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실사보고서가 준비되었습니다. 그가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해당 전시장은 현재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부채 비율은 높고 현금 흐름은 막혀 있으며 연체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현 대표는 투자를 받기 위해 아주 필사적인 상황입니다. 서연은 서류철을 열었다. 숫자, 계약서, 판매 기록들. 직원들은? 그녀가 눈을 들지 않은 채 물었다. 서류상으로는 생산적입니다. 매달 목표 실적을 달성하고 있고요. 특히 영업 지점장이 결과 면에서는 좋은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덮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겠지. 남자는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손깍지를 낀 채 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응시했다. 나는 지금까지 겉보기 실적은 좋지만 속은 썩어 빠진 사람들을 가진 회사를 3번 구제해봤어.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중 2번은 뼈저리게 후회했지. 이 인수건 철회하시겠습니까? 서연은 몇 초간 침묵했다. 머릿속에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기꺼이 다가와준 젊은 직원. 경멸만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존중해준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옳은 일을 하던 그 아이. 그녀는 즉답을 피했다. 나는 이 회사를 고쳐놓고 싶어.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매장엔 언제 다시 가실 겁니까? 서연이 시계를 확인했다. 이틀 뒤 오전 10시.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전 시장의 현 대표에게 짧은 메시지를 타이핑했다. 결정 내렸습니다. 48시간 후 뵙지요. 전송. 그녀는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아래 도시의 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가로등이 켜지고 차들이 스쳐 지나가고 사람들은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 밤의 어딘가에서 도우는 자신만만하게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지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만원 버스에 흔들리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다가올 아침이 무엇을 몰고 올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지우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인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다. 밖은 아직 어두컴컴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가볍게 샤워를 한 뒤 전날 밤
미리 골라둔 옷을 입었다. 검은색 슬랙스, 하얀 셔츠, 그리고 굽 낮은 펌프스. 엄마는 벌써 부엌에서 아침찌개와 밥을 준비하고 계셨다. 일어났니? 우리 딸. 네, 엄마. 두 사람은 별말 없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엄마는 딸의 어깨가 유독 무거워 보일 때를 귀신같이 알아챘다. 굳이 캐묻지는 않고 그저 곁을 묵묵히 지켜줄 뿐이었다. 집을 나서기 전 가방을 집어든 지은이 현관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엄마, 아무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곳에서 계속 일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엄마는 고무장갑을 벗고 물기를 닦으며 딸을 바라보았다. 글쎄다. 넌 지금 네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하고 있니? 지훈이 대답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된 거야. 엄마가 다가와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문제는 일이 아니야, 지훈아. 문제는 그 일을 쥐고 흔드는 윗사람이지. 상사가 엉망이면 더 좋은 곳을 찾을 때까지 버티는 건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내 스스로 고개까지 숙일 필요는 절대 없단다. 지훈은 엄마를 꽉 안아주고 집을 나섰다. 출근길 버스는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그녀는 손잡이를 꽉 쥐고 서서 초점 없는 눈으로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오늘 아침 도훈이 오너 대표와 가질 회의가 떠올랐다. 격이 떨어지는 고객은 커탈하던 그의 비아냥도 귓가를 맴돌았다. 그리고 서연 아주머니. 그분이 정말 다시 올까? 아마 아닐 것이다. 지우는 전시장 두 블록 앞에서 버스에서 내려 길모퉁이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하나 산 뒤 직원 출입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도우는 이미 출근해 있었다. 지정주차 구역에 세워진 그의 차. 먼지 한 톨 없이 완벽하게 떨어지는 네이비블루 정장. 손에 든 명품 가죽 서류 가방. 그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다. 좋은 아침, 한주임. 그녀도 짧게 목례로 답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오전 8시 40분. 전시장은 아직 텅 비어 있었고 청소 용역팀만이 쇼룸 곳곳을 마지막으로 닦아내고 있었다. 지우는 컴퓨터를 켜고 책상을 정리한 뒤 보류 중인 고객 상담 일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도훈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대표실을 향해 걸어가다 그녀 옆을 스쳐 지나갔다. 오늘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말이야. 그가 으스대듯 말했다. 아무래도 지점 확장이나 연말 성과금 얘기가 나올 것 같군. 지우는 억지로 예의 바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대표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몇 분 후 전시장 앞 VIP 주차구역에 짙은 틴팅이 된 묵직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섰다. 지우는 유리창 너머로 그 차를 보았지만 크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아침 일찍 방문하는 VIP 고객은 드물지만 없는 일도 아니었으니까. 정문이 열리고 회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다.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이곳의 구조를 아주 잘 안다는 듯 당당하고 여유로운 태도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안녕하십니까? 남자가 지훈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전 10시에 대표님과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지훈이 시계를 확인했다. 20분이나 전이었다. 편히 앉아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커피 한 잔 준비해 드릴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남자는 안내 데스크 앞 푹신한 가죽 소파에 앉더니 서류 가방을 열어 조용히 문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뿜어내는 분위기가 묘하게 신경 쓰였다. 딜러도 아니고 일반 고객도 아니었다. 풍기는 뉘앙스가 대형 로펌의 변호사 같았다. 오전 9시 50분 대표실 문이 열렸다. 도훈이 자신만만한 미소를 머금고 걸어놨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회색 정장의 남자를 발견하고 미간을 좁혔다. 안녕하십니까? 도훈이 손을 내밀며 다가갔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지만 자신의 소속이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훈은 통상적으로 이어져야 할 명함 교환이나 소개가 없자 뻘쭘해졌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던 그는 마치 지훈이 이 상황을 설명해줘야 한다는 듯 그녀를 흘겨보았다. 누군가 입을 열기도 전 정문이 다시 열리며
강서연이 걸어 들어왔다. 지우는 순간 이유도 모른 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서연은 며칠 전과 똑같은 낡은 남색 청소 작업복, 다 해진 검은 구두, 그리고 소박한 에코백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완벽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치 이 공간 전체를 소유한 사람처럼 이곳에 존재할 완벽한 권리를 가진 자의 걸음걸이로 들어왔다. 도훈은 얼어붙었다. 며칠 전 지훈이 1시간이나 매달려 있던 그 청소부 얼굴을 흐릿하게나마 기억해냈지만 도대체 왜 저 여자가 다시 여길 들어오는지 상황 파악이 안 됐다. 서연은 도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가볍게 고개만 까딱하고는 회색 정장의 남자에게로 걸어갔다. 수고가 많아요. 그녀가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강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도훈은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들었다. 두 사람이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고 대표실 문을 열고 나온 전 시장의 오너 대표가 잔뜩 사색이 된 얼굴로 넥타이를 고쳐 매며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철저한 두려움과 긴장이 역력한 표정이었다. 대표는 허리를 깊숙이 숙여 서연과 정중하게 악수를 나눴다. 그러고는 도훈을 향해 획 고개를 돌렸다. 백 지점장, 지금 당장 전 직원 다 쇼룸 중앙으로 집합시켜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당장. 도훈이 눈을 깜빡였다. 전 직원요? 대표님. 하지만 10분 뒤면 매장 오픈 시간입니다. 당장 모이라고 했잖아. 백 지점장. 타협의 여지가 없는 벼락 같은 고함이었다. 도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지시를 따랐다. 일찍 출근한 딜러들을 불러 모았고 단톡방에 메시지를 쳐서 주차장에 막 도착한 직원들까지 뛰어오게 만들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8명의 직원들이 쇼룸 정중앙에 반원형으로 모여섰다. 지훈도 결제판을 가슴에 안고 그들 틈에 서 있었다. 오너 대표가 모두의 정면에 섰다. 서연은 그의 바로 오른쪽에 섰고 회색 정장의 변호사는 그들 뒤로 두 걸음 물러나 있었다. 도훈은 이 기괴한 미장센을 도무지 해독할 수가 없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대표의 상석에 나란히 서 있다니 말이 안 됐다. 대표가 헛기침을 했다. 다들 좋은 아침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집이라 당황스럽겠지만 아주 중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전 시장은 지난 몇 달간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왔습니다. 저는 사방으로 투자자를 찾아다녔고 마침내 한 대형 투자펀드에서 우리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이분은 강서연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회사를 인수할 사모펀드의 최고 책임자이시자 새로운 오너이십니다. 서연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바로 그 순간 도훈은 모든 상황의 퍼즐을 맞췄고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지우는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쫓기는 기색 없이 느릿하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그곳에 선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녀의 시선이 도훈의 눈과 마주쳤을 때 서연은 정확히 3초간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러고는 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입가에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띄웠다. 그것은 매우 작지만 너무나 많은 의미를 내포한 미소였다. 대표가 말을 이었다. 강 회장님께서는 단지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만을 평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객을 대하는 태도, 이 조직의 본질적인 문화를 직접 평가하셨습니다. 도훈이 더듬거리며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서연이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는 이틀 전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얼음처럼 단단했다. 여러분의 고객 응대를 직접 겪었고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간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관찰할 것입니다. 그녀가 잠시 멈추었다. 왜냐하면 이 펀드의 최종 구조적 결정은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도우는 발밑에 대리석 바닥이 푹 꺼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입사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쇼룸 전체에 기름때처럼 끈적하고 무거운 침묵이 번져가는 것을 서연은 가만히 지켜보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딜러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혼란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도훈은 마네킹처럼 굳어버린 채 바지 옆단만 미친 듯이 꽉 움켜쥐고 있었다. 지훈만이 유일하게 서연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고 있었다. 서연도 그것을 눈치챘다.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서연이 공격성은 없지만 묵직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장상의 숫자만 보고 이 전시장을 인수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회사가 어떤 곳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고 인수한 겁니다. 옆에 서 있던 현 대표가 쥐어짜낸 미소로 굽신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전적으로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최고참 딜러 중 한 명인 최민석이 헛기침을 하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 그럼 저희는 계속 여기서 일하게 되는 건가요? 서연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건 당신에게 달렸죠. 계속 일하고 싶습니까? 민석이 머뭇거렸다. 네, 당연하죠. 그럼 여기 있는 모두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죠. 그녀의 시선이 직원들의 얼굴 위를 빗자루처럼 쓸고 지나갔다. 여러분 중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고객을 외모나 차림새와 상관없이 똑같이 존중하며 응대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다. 몇몇은 슬그머니 자신의 구두 끝으로 시선을 내리깔았다.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지금 당장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저는 이곳에 머물면서 지켜보고 여러분과 대화하고 이 매장이 진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파악할 테니까요. 도훈이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회장님, 무례를 무릅쓰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점은 압도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팀원들의 생산성도 최고 수준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천천히 그를 향해 돌렸다. 실적, 물론 보고서에서 아주 잘 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매장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건 서류 쪼가리에 적힌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러 오신 겁니까? 도훈은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었지만 목소리에 배어 나오는 팽팽한 긴장감과 떨림은 숨길 수 없었다. 서연이 그를 향해 성큼 다가갔다. 인성, 카락터. 그 단어가 육중한 새덩이처럼 매장 한가운데 쿵 떨어졌다. 도훈이 반박하려 입을 벌렸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분명히 해두죠. 앞으로 3일간 저는 이 지점의 모든 프로세스, 영업 방식, 그리고 직원들의 태도를 밑바닥부터 재평가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는 날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짐을 싸게 될 겁니다. 공기는 아까보다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돌아가서 업무 보십시오. 5분 뒤면 매장 오픈 시간입니다. 직원들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다. 도훈은 몇 초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서연이 무슨 변명이나 추가 설명이라도 해주길 바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획 돌아서서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불안한 걸음으로 자신의 지점장실로 향했다. 지윤이 데스크로 돌아가려 할 때 서연이 그녀를 불렀다. 한지윤 씨, 잠깐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윤의 심장이 요동쳤다. 네, 회장님. 두 사람은 다른 직원들의 귀가 닿지 않는 전시장 구석으로 걸음을 옮겼다. 서연은 첫날 그녀를 보았던 것과 똑같이 깊은 주의를 기울여 지윤을 응시했다. 이틀 전, 나를 유일하게 손님으로 대우해줘서 고마웠어요. 당신이 유일했습니다. 지윤이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전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걸요. 정확해요. 서연이 말을 멈추고 지윤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게 당신이 이 회사에 남게 될 이유입니다. 지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눈만 깜빡였다. 당신은 계속 여기서 일하게 될 겁니다. 아니, 그 이상이죠. 당신은 앞으로 나를 도와줘야 해요. 제가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서연이 팔짱을 끼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내겐 이 조직의 내부를 뼛속까지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재무제표나 화려한 보고서 이면에 가려진 진짜 진실을 볼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저는 일개 막내 사원일 뿐입니다. 지점장 같은 관리직이 아니라서요. 내가 지금 찾는 건 알량한 직급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지우는 침묵 속에서 그녀의 제안이 지닌 무게를 가늠했다. 할 텐가요? 서연이 물었다. 지훈의 입에서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본능적인 대답이 튀어나왔다. 하겠습니다. 서연이 가볍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잘해봅시다. 두 사람은 굳게 악수를 나눴고 그 단순한 접촉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축이 이동하는 것이 느껴졌다. 지우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묘한 기분으로 안내 데스크에 돌아왔다. 쇼룸 반대편, 통유리로 된 지점장실 안에서 도우는 이 모든 것을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지훈만 쏙 빠져있는 딜러들만의 비밀 단톡방에 재빨리 메시지를 쳤다. 입 조심들 해라. 저 여자 지금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어. 답장이 폭우처럼 쏟아졌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다 잘리는 건가요? 이거 완전 표적 수사 아닙니까? 도우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깊게 심호흡을 했다. 그는 생각해야만 했다. 살기를 모색할 계획이 필요했다. 강서연이 새로운 오너일지는 몰라도 자신에겐 지난 5년간 이 바닥에서 쌓아온 실적과 짬밥이 있었다. 거래처 인맥도 영업 노하우도 전부 자신의 손아귀에 있었다. 그는 절대 호락호락하게 이 자리를 내줄 생각이 없었다. 한편 별관 2층에 임시로 마련된 서연의 새 집무실. 그녀는 세대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아까 그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처를 들고 들어왔다. 인수 계약서 검토가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 서명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들었지만 즉시 서명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통해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쇼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차들 사이를 오가는 딜러들, 전화기를 붙잡고 허공에 삿대질을 해대는 도운, 데스크에서 고객 카드를 정리하는 지훈의 모습이 보였다. 정말 확신하십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지금까지 3곳을 구제하셨고 2곳은 실패해서 뼈아픈 후회를 하셨습니다. 이 회사가 3번째 뼈아픈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 인수했던 회사를 떠올렸다. 중견 가구 회사였는데 사내 정치는 썩어 문드러졌고 직장 내 괴롭힘이 난무하며 퇴사율은 하늘을 찔렀다. 그녀는 문화를 바꿔보려 했다. 최악의 가해자들을 해고하고 남은 이들을 재교육시키며 인적 자원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하지만 결과는 18개월 만에 파산이었다. 두 번째는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이었다. 똑같은 스토리가 반복되었다. 모든 시스템을 갈아엎었지만 오히려 기존 단골들은 떠났고 신규 고객 유치엔 실패하여 결국 폐업하고 말았다. 그녀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 썩어 빠진 기업 문화를 뜯어고치는 건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천문학적인 시간, 자본, 그리고 엄청난 운이 따라줘야 하는 일이었다. 때로는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방금 전 지훈을 떠올렸다. 아무런 관객도 없는 무대에서 묵묵히 옳은 일을 하던 그 젊고 바른 청년. 그 어떤 보상이나 칭찬도 없는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예의를 잃지 않았던 아이. 만약 이 회사에 한지훈 같은 직원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빛나는 원석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한 번 더 모든 걸 걸고 도전해 볼 가치가 있었다. 서연이 계약서에 거침없이 서명했다. 이번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할 겁니다. 그녀가 서류철을 변호사에게 건네며 말했다. 망가진 배에 탄 모든 사람을 구출하려 들진 않을 거예요. 구조할 가치가 있는 자들만 살려낼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알아서 제 발로 걸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겨 계단을 내려와 다시 쇼룸으로 향했다. 매장은 오픈 상태였다. 두 팀의 고객이 차량을 구경하고 있었고 한 딜러가 중년 부부를 응대 중이었다. 겉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화롭고 정상적인 일상 같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서연은 안내 데스크 앞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작은 수첩을 폈다. 그리고 지켜보기 시작했다. 딜러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고객에게 어떻게 인사하는지, 누가 VIP 대우를 받으며 빠르게 응대받고 누가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며 무시당하는지, 그들의 눈빛, 억양, 서 있는 자세 하나하나를 집요하게 관찰하고 낱낱이 수첩에 적어 내려갔다. 지점장실에서 나온 도우는 서연이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계속 적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속에서 불쾌한 압박감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다가갔다. 회장님, 뭐 불편하신 점이라도 있으십니까?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그저 관찰 중입니다. 무엇을 관찰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녀가 수첩을 탁 덮었다. 사람들을요. 도우는 안면 근육을 경련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러죠. 도우는 자기 방으로 쫓기듯 돌아갔지만 목을 조여오는 듯한 불길함은 가시지 않았다. 그리고 서연은 다시 펜을 들었다. 진정한 변화란 번지르르한 연설이나 훈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의 지독한 관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숨막히는 이틀이 지나갔다. 전 시장은 터질 듯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굴러갔다. 딜러들은 1분 1초 누군가 자신의 목덜미를 감시하고 있는 강박에 시달렸다. 실제로 그랬으니까. 서연은 예측할 수 없는 시간대, 어느 날은 이른 아침에, 어느 날은 퇴근 직전에 불쑥불쑥 나타나 매장 구석 전략적인 위치에 앉아 지켜보고 적었. 절대 영업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기록만 할 뿐이었다. 도훈은 어떻게든 이 폭풍 속에서 일상을 유지하려 발버둥 쳤다. 평소처럼 할당량을 체근하고 팀원들을 압박하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허세를 부렸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그는 딜러들의 흔들리는 눈빛에서 자신이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쥐죽은 듯 끊어지는 대화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쇼룸을 누비는 지윤의 달라진 태도에서 그것을 느꼈다. 지윤은 오만해지지 않았지만 예전의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확신에 찬 단단한 발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운명의 3일째 아침, 도훈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근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스마트폰을 확인한 뒤 뒷문으로 들어왔다. 쇼룸은 아직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는 불을 켜고 곧장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15분 뒤 최고참 딜러 민석이 문을 노크했다. 지점장님,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와. 민석이 문을 닫고 들어와 양손을 비비적거리며 서 있었다. 지점장님, 전 그저 제가 지점장님 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요새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긴 하지만 전 지점장님 라인입니다. 도훈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고마워, 최 프로. 그 말 아주 든든하네. 우리 여기서 같이 구른 지 얼마나 됐지? 4년. 아니 4년 반 다 되어갑니다.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최 프로는 잘 알겠군. 내가 당신들 얼마나 밀어줬는지, 내가 이 팀을 얼마나 확실하게 이끌어왔는지 말이야. 도훈은 아주 찰나의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자신을 알아주는 충성스러운 수하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에. 우린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우리 일만 똑바로 하면 돼. 도훈이 말했다. 결국 이 바닥에선 숫자가 모든 걸 증명하는 법이니까. 민석이 방을 나간 후 도훈은 심호흡을 하고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이번 달 판매 실적 스프레시트를 열었다.
숫자들은 훌륭했다. 완벽하진 않아도 이 팀이 아무 문제 없이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엔 차고 넘치는 실적이었다. 그는 실적 보고서를 인쇄하여 고급 파일에 끼워 넣었다. 만약 강서연이 결과물로 평가하길 원한다면 그에겐 완벽한 결과물이 있었다. 오전 9시 매장이 문을 열었다. 첫 고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딜러는 지정된 위치에 섰다. 모든 게 평소처럼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다. 도우는 집무실에서 나와 쇼룸을 순찰했다. 고객들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전시 차량들의 각도가 완벽한지 점검했다. 삐뚤어진 가격표를 반듯하게 고쳐놓았다.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었다. 그때 정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빼입은 2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도훈이 모르는 얼굴들이었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분위기로 보아 VVIP가 틀림없었다. 그는 즉각 미소를 장착하고 다가갔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환영합니다. 어떤 모델을 찾으십니까? 두 사람 중 나이가 좀 더 지긋한 남자가 전시장 내부를 쓱 훑어보며 말했다. 강서연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도훈은 흠칫 놀랐다. 아, 회장님께서는 현재 부재 중이십니다만 제가 이곳 영업 총괄 지점장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린 회장님과 직접 독대해야 합니다. 단 한치의 양보도 없는 단호한 어조였다. 도훈은 안내 데스크 쪽 소파를 가리켰다. 그럼 저쪽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바로 연락을 취해보겠습니다. 그는 집무실로 돌아가 서연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백 지점장, 말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회장님을 직접 뵙고 싶다는 정장 차림의 남성 2분이 찾아왔습니다. 꼭 회장님과 직접 얘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10분 안에 도착합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도훈은 두 남자에게 돌아가 말했다. 곧 오실 겁니다. 그들은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무 말 없이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도훈은 다시 쇼룸으로 돌아왔지만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섬뜩한 불길함은 더욱 커졌다. 저 남자들은 대체 누구지? 왜 강서연을 찾는 걸까? 정확히 8분 뒤 서연의 세단이 전시장 앞에 멈춰섰다. 안으로 들어온 서연은 두 남자와 아주 익숙한 듯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는 그들을 이끌고 별관 2층의 집무실로 올라가다. 도훈은 멀리서 이 모든 과정을 예의주시했다. 데스크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지윤이 도훈의 굳어진 표정을 발견했다. 지점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도훈은 눈길을 피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2층 집무실. 서연이 두 남자와 마주 앉았다. 한 남자가 두툼한 서류 가방을 열었다. 법적 서류 검토가 모두 끝났습니다. 경영권 및 지분 양도 절차가 100%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전시장의 법적인 단독 소유주는 강서연 회장님 한 분뿐이십니다. 서연은 문서를 넘기며 한 줄 한 줄 꼼꼼히 확인했다. 내가 요청했던 직원들에 대한다면 평가와 사내 감사 자료는? 두 번째, 남자가 헛기침을 하며 다른 서류처를 건넸다. 과거, 인사, 고과 이력, 은폐되거나 묵살된 사내, 괴롭힘 신고 접수 내역, 고객 불만 건수, 직원들의 비정상적인 퇴사율 지표, 요청하신 모든 자료를 스크리닝했습니다. 서연이 서류처를 열어 속독하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날짜, 실명,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발장 속에 거머리처럼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표가 하나 있었다. 백도훈. 서연이 서류를 덮었다. 수고했어요. 이건 내가 처리하죠. 두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하고 집무실을 떠났다. 서연은 홀로 남아 유리창 너머로 발 아래의 쇼룸을 내려다보았다. 도훈은 딜러 중 한 명과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지시하며 차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겉보기엔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유능한 리더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의 책상 위에 놓인 문건들은
전혀 다른 끔찍한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지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잠깐 얘기 좀 하죠. 시간 될 때 위로 올라와요. 메시지를 확인한 지윤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지윤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 집무실 문을 노크했다. 들어와요. 지윤이 들어와 등 뒤로 문을 닫았다. 서연은 책상 위에 그 문제의 서류철을 펼쳐놓은 채 앉아 있었다. 앉아요, 지윤 씨. 지윤이 자리에 앉았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리고 내게 단 1%의 거짓도 없이 솔직하게 대답해줘야 해요. 지윤이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팀의 누군가가 당신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윤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피할 수 없는 정면 돌파였다.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도훈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보란듯이 자신에게 융단 폭격을 퍼붓던 일, 덩치가 큰 VIP 고객이 오면 초짜는 빠지라며 억지로 계약을 가로채던 일, 입사한 지 9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보란듯이 인턴이라 부르며 짓밟던 그 숱한 모멸의 순간들. 네, 지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누구죠? 지윤은 잠시 머뭇거렸다. 서연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그 이름이 가져올 엄청난 후폭풍의 무게 때문이었다. 백도훈, 지점장님입니다. 서연은 마치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다는 듯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봐요. 지윤은 입사 첫날부터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공개적인 망신주기, 넌 영업할 얼굴이 아니다라는 인신공격, 실적을 가로채고 상부엔 자신이 한 것처럼 보고했던 그 더러운 관행들까지 전부. 서연은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묵묵히 들으며 수첩에 몇 가지 사항을 메모했다. 지윤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서연이 수첩을 덮었다. 나를 믿고 용기 내어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윤이 조심스레 물었다. 서연이 다시 창밖에 도운을 내려다보며 서늘하게 대답했다. 사필규정, 시비과이정. 순리대로 될 겁니다. 지윤은 척추를 타고 찌릿한 소름이 돋았다. 이제 내려가 봐도 좋아요. 아, 그리고 한지윤 씨, 오늘 여기서 나눈 대화는 오직 우리 둘만의 비밀입니다. 알겠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윤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계단을 내려왔다. 데스크로 돌아오자마자 근처에 있던 도훈이 뱀처럼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저 여자가 뭐래? 지윤은 최대한 무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냥 고객 응대 매뉴얼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셨습니다. 도훈의 눈빛엔 의심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 캐묻진 않았다. 그는 휙 돌아서서 지점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 머리 위 집무실에 서연은 수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요. 내일 아침 9시 정각의 매장으로 좀 와줘야겠어.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을 테니까. 그녀는 전화를 끊고 책상 위 서류철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내일은 결코 평범한 아침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백도훈은 자신이 어떤 지옥불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6시 도훈은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기묘한 불쾌감에 눈을 떴다. 단순한 두려움이나 걱정과는 결이 달랐다. 무언가 거대한 톱니바퀴가 완전히 어긋나 버린 것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름 끼치는 예감이었다. 그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1년에 몇 번 입지 않는 최고급 차콜 그레이 정장을 빼입은 뒤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집을 나섰다. 도로도 텅 비어 있었다. 오전 7시 40분 그가 매장에 도착했을 때 텅 빈 주차장 VIP 구역에 이미 서연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그녀가 자신보다 먼저 와 있었던 것이다. 도훈은 차를 대고 정문을 열고 들어갔다. 쇼룸의 백색 조명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서연은 안내 데스크 앞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도훈이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했으며 인사했다. 서연이 눈을 치켜떴다. 일찍 오셨군요, 백 지점장. 회장님께서도 일찍 나오셨네요. 오전 9시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준비 좀 할 겸 일찍 왔습니다. 도훈은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그는 쫓기듯 지점장실로 들어가 서류 가방을 던져놓고 컴퓨터 전원을 켰다. 윈도우 부팅 화면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통유리 너머로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전시장 전체를 스캐닝하고 있는 서연을 훔쳐보았다. 오전 8시 15분. 딜러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지윤도 일찍 온 편이었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눈에 띄지 않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는 곧바로 데스크로 향했다. 오전 8시 40분. 두 대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하나는 도훈도 잘 아는 차량, 바로 이전 오너 대표의 차였다. 다른 하나는 처음 보는 고급 세단이었다. 3명의 정장 차림 사내들이 차에서 내렸다. 그중 한 명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도훈은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서연이 소파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다. 정중하고 격식 있는 악수가 오간 뒤 그녀는 그들을 이끌고 쇼룸 가장 안쪽에 위치한 대회의실로 들어갔다. 문이 굳게 닫혔다. 도훈은 시계를 보았다. 8시 55분. 그는 어떻게든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시선은 자꾸만 닫힌 대회의실 문으로 향했다.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인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정각 9시. 대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서연이 가장 먼저 걸어나와 쇼룸 한가운데 우뚝 섰다. 그녀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전시장 전체를 훑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댄 것처럼 또렷하고 거침없이 울려 퍼졌다. 모두 하던 일 멈추고 제게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딜러의 움직임이 일시 정지되었다. 지우는 펜을 내려놓았다. 민석은 통화 중이던 전화를 끊었다. 도훈은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지점장실에서 나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엉거주춤 섰다. 서연이 입을 열었다. 지난 며칠간 이곳의 공기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잘 압니다. 경영진이 교체된다는 건 늘 불안을 동반하니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그녀가 잠시 뜸을 들이며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다. 그렇기에 여러분 모두에게 단 한 점의 숨김도 없이 투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어제부로 모든 실사평가는 종료되었고 인수합병 계약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오늘 이 시각부터 이 전시장의 단독 소유주이자 총괄 대표는 바로 저 강서연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낮고 웅성거리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도훈은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톤을 한층 높여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사고 차를 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동료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고객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그 밑바닥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정문을 가리켰다. 지난 3일 동안 저는 아주 샅샅이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중 몇몇과 독대하여 대화를 나눴고 숨겨져 있던 사내 감사 보고서를 읽었으며 수개월 동안 캐비닛 구석에 처박혀 썩어가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고발장들을 전부 들춰보았습니다. 도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린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연이 말을 멈추고 송곳 같은 시선을 도훈에게 정조준했다. 백도훈 지점장, 이쪽으로 나와주시죠. 도훈은 멈칫했다. 발이 바닥에 들러붙은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그는 억지로 발걸음을 떼어 쇼룸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양쪽 어깨에 납덩이를 짊어진 듯 몸이 무거웠다. 그는 애써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서연과 마주섰다. 백 지점장, 이곳에서 5년 일했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5년 동안 단 한 번도 목표 실적을 놓친 적이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항상 최고였습니다.
도훈은 그 한마디에 지푸라기라도 잡듯 일말의 희망을 걸며 대답했다. 완벽한 숫자, 최고의 팀워크, 매달 압도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숫자였죠. 서연의 어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하지만 숫자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는 이면의 진실이 있더군요. 바로 당신의 그 알량한 리더십이 이곳 직원들의 영혼을 얼마나 잔인하게 파괴해왔는지 말입니다. 도훈이 반박하려 입을 벌렸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묵살했다. 내 손에 들어온 보고서에는 당신이 직원들에게 가한 공개적인 모욕,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신공격, 그리고 부하 직원들을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소모품 취급했던 역겨운 행태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두꺼운 서류철을 탁 치며 말했다. 날짜, 장소, 피해자의 실명까지 아주 상세하게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백도훈 씨. 도훈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전 그저 실적을 압박했을 뿐입니다. 리더로서 엄격하게 굴었을 순 있지만 단 한 번도 불의를 행한 적은 엄격하다고요? 서연이 아주 느릿느릿 그 단어를 씹어뱉었다. 아니, 넌 아주 비열하고 잔인했습니다. 도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려 숨을 죽이고 있는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중 백지점장에게 부당하게 모욕을 당하거나 가스라이팅을 겪은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손을 드세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겁내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보복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죠. 길고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민석이 덜덜 떨리는 손을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민석을 시작으로 다른 딜러 한 명이 슬그머니 손을 들었다. 그리고 또 한 명, 마지막엔 무려 4명의 직원이 손을 치켜들고 있었다. 도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배신감에 찬 눈으로 그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당신들,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어떻게 다 키워놨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그 입 다물어. 서연이 벼락같이 소리쳤다. 그녀는 서류철을 덮고 도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백도훈, 당신이 영업을 잘한다는 건 인정하지. 넌 유능한 사냥꾼이야. 하지만 뛰어난 업무 능력이 다른 인간을 짓밟고 모욕할 면죄부가 될 순 없어. 난 이 쓰레기 같은 조직 문화가 내 전시장 안에서 단 1분 1초라도 더 연장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다. 도훈은 애써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지막 이성을 쥐어짰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저 직원들에게 일일이 대국민 사과라도 하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서연의 목소리는 대련된 강철처럼 단단하고 서늘했다. 지금 당장 짐 싸서 이 매장에서 꺼지란 소리야. 귀를 찢을 듯한 거대한 정막이 쇼룸을 집어삼켰다. 아무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에어컨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느껴질 정도였다. 도훈은 방금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만 껌뻑였다. 뭐라고요? 지금 저를 해고하시는 겁니까? 단어들이 입술 밖으로 뚝뚝 떨어졌다. 도훈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앞에 있던 딜러 한 명도 마치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이럴 순 없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제겐 엄연히 근로 계약서가 있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 팀의 실적은 순전히 제 피땀으로 일군 겁니다. 당신의 그 알량한 계약은 전 대표와 맺은 거지. 서연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다. 나와는 단 1원짜리 계약도 맺은 적 없어. 그리고 팀을 읽었다고. 넌 팀을 만든 게 아니라 공포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착취한 거야. 그 둘은 하늘과 땅 차이지. 도훈은 다급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누군가 자신을 변호해 주길. 누군가 서연의 말에 반기를 들어주길 갈구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그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전략을 바꿨다. 목소리가 눈에 띄게 비굴해지고 기어들어갔다. 회장님, 제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만약 한지윤 주임이 제 피드백을 오해해서 앙심을 품고 과장한 거라면 제가 직접 오해를 풀고 한지윤 주임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야. 서연이 그의 구차한 변명을 칼로 자르듯 끊어냈다. 그리고 여기엔 그 어떤 오해도 없다. 도훈이 마지막 동아줄을 잡듯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회장님, 제가 없으면 이 지점은 일주일도 못 가서 마비됩니다. 실적은 곤두박질 칠 거고 손해는 고스란히 회장님 몫이 될 겁니다. 이 바닥은 뼈 굵은 베테랑이 쥐고 흔들어야만 돌아가는 세계라고요. 이곳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진짜 리더가 필요해. 서연이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넌 그 자격 미달이야. 그 한마디가 날카로운 단두대의 칼날처럼 도훈의 목숨줄을 끊어놓았다. 도훈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민석조차 고개를 돌려버렸다. 오늘 일과가 끝날 때까지 짐 빼서 나가. 퇴직금과 위로금은 노무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한치의 오차 없이 깔끔하게 정산해 줄 테니. 도훈은 뻐끔뻐끔 입을 벌렸지만 목구멍에서는 어떤 소리도 새어 나오지 않았다. 그는 5년 동안 자신이 왕처럼 군림했던 이 쇼룸 한가운데서 생전 처음으로 철저한 패배와 굴욕감을 맛보았다. 결국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획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다. 방문이 거칠게 닫혔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백도훈의 인생에서 모든 통제권이 영원히 박탈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도훈이 방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지켜본 뒤 남은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아침부터 이런 불편한 광경을 보게 해서 유감입니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도려내야만 하는 썩은 살이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숨을 골랐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전시장의 룰은 완벽하게 바뀝니다.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이곳에 남기 위한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딜러들은 쥐죽은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서 업무에 집중해주세요.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지은만이 그 자리에 남아 결제판을 꽉 쥔 채 서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짧게 부딪혔다. 서연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지우는 그 의미를 직감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남은 건 잿더미 위에서의 재건이었다. 2시간 뒤 도훈은 종이박스 하나를 옆구리에 낀 채 지점장실을 나섰다. 박스 안에는 촌스러운 머그컵, 너덜너덜한 서류 뭉치, 그리고 화려했던 시절의 사진 액자가 나뒹굴고 있었다. 그는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단 한마디의 작별 인사도 남기지 않았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거운 유리문을 어깨로 밀치고 나가 주차장 너머로 영영 사라졌다. 그를 배웅하러 나가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의 차가 주차장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모습을 서연은 집무실 창문 너머로 덤덤히 내려다보았다. 승리감 따윈 없었다. 오직 지독한 종양을 떼어낸 안도감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1층 쇼룸으로 내려가 전 직원을 불러 모았다. 다들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서연이 차분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딜러들은 경외심과 불안감이 기묘하게 뒤섞인 눈빛으로 새로운 오너를 바라보았다. 한 가지 확실히 약속하죠. 단지 백도훈 밑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잘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침묵해야만 했던 여러분의 고통을 탓할 생각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람의 입을 막는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녀가 한 박자 쉬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동료에게든 고객에게든 이 매장에 발을 들이는 그 어떤 사람에게든 무례하게 구는 짓은 단 1초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회사 매뉴얼에 적힌 뻔한 규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도리, 즉 사람을 사람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딜러 중 한 명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그럼 공석이 된 영업지점장 자리는 누가 맡게 되는 겁니까? 서연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아직 심사숙고 중입니다만 이미 마음에 두고 있는 적임자가 한 명 있습니다. 지훈은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남들에게 들릴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그녀는 곁눈질조차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우선은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평소처럼 일해 주십시오. 들어오는 고객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정직하게 차를 팔며 영업사원으로서의 기본을 지키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만들어가면 됩니다. 팀이 해산했다. 지훈은 그 자리에 발이 묶인 듯 서 있었다. 서연이 다가왔다. 지훈 씨, 나 좀 따라와요. 두 사람은 2층 집무실로 올라갔다. 서연이 문을 닫고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요. 지훈은 식은땀이 밴 손을 꽉 쥐며 자리에 앉았다. 서연은 책상을 사이에 두는 대신 의자를 당겨 지훈의 바로 앞, 무릎이 닿을락 말락한 거리에 마주 앉았다. 지훈 씨, 당신에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지훈은 숨을 죽인 채 듣기만 했다. 내겐 이 상처받은 팀을 다독이고 새롭게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가 필요해요. 수치 조작이나 꼼수가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얻는 진짜 영업이 뭔지 아는 사람. 자신이 가장 밑바닥에서 어떤 굴욕을 겪었는지 잊지 않고 남을 짓밟지 않을 사람. 서연이 깊은 눈으로 지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나는 한지훈 씨가 이 지점에 새로운 영업 총괄 지점장을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지훈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머릿속 회로가 정지된 것 같았다. 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관리직 경험도 전무하고 당장 지난 몇 달간 제 개인 실적조차 엉망이었습니다. 그건 지훈 씨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백도훈이 당신의 밥그릇을 고의로 부수고 사보타주했기 때문이잖아. 서연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덩치 큰 고객이라고 그 쓰레기 같은 상사에게 강제로 빼앗긴 계약이 도대체 몇 건이나 됩니까? 지훈이 시선을 떨구었다. 꽤 여러 건입니다. 정확히 몇 건입니까? 최근 2달 동안만 7건입니다. 서연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처절하게 짓밟히고 뺏기면서도 당신은 꺾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고 낡은 작업복을 입은 청소부에게도 최고급 스포츠카를 설명해주며 진심을 다했지. 그 빌어먹을 숫자 몇 개보다 그 사실 하나가 당신이란 사람의 진가를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지훈은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꽉 깨물었다. 제가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딪혀보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는 법이죠. 서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널 낭떠러지로 혼자 밀어넣진 않을 겁니다. 내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테니까 나랑 같이 하나씩 부수고 새로 지어 올립시다. 지훈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만약 제가 회장님 기대를 저버리고 실패하면요? 그럼 그때 가서 전략을 수정하면 되지. 하지만 명심해요. 나는 화려한 이력서가 수십 장 깔린 쓰레기보다 인성 하나가 제대로 밝힌 진짜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베팅하는 쪽을 택합니다. 서연이 손을 불쑥 내밀었다. 어때요? 내 손 잡을 텐가? 지훈은 허공에 멈춰있는 서연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서연의 확신에 찬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자신의 한계치 이상으로 믿어주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지훈이 두 손으로 서연의 손을 꽉 맞잡았다. 훌륭해. 정식 출근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그 전까지 이 망가진 팀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지 구상해서 기획안을 가져오세요. 지훈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가봐도 좋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다시 획 뒤를 돌았다. 회장님, 절 믿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연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어. 당신이 그 자리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면 그만이니까. 지훈은 구름 위를 걷듯 붕 뜬 다리로 계단을 내려왔다. 데스크에 도착하자 민석이 슬쩍 다가왔다. 한주임, 별일 없지? 무슨 얘기했어? 지훈이 그를 보고 배시시 웃었다. 네, 별일 없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그녀는 파격적인 승진 소식을 당장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이 엄청난 현실을 오롯이 혼자만의 공간에서 차분히 삼켜내고 싶었다. 그날 남은 오후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흘러갔다. 고객들이 들어왔고 상담을 받았고 기분 좋게 문을 나섰다. 모든 것이 평소의 궤도로 돌아가는 듯했지만 공기의 질량이 완벽하게 달라져 있었다. 이전엔 숨통을 조이던 매장에 난생 처음으로 맞고 가벼운 산소가 돌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마지막 고객이 전시장을 떠났을 때 서연이 그날의 마지막 순찰을 돌기 위해 쇼룸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윤이 나는 대리석 바닥, 눈부신 백색 조명, 새 차에서 풍기는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 모든 디테일을 가만히 음미하며 걸었다. 첫날 낡은 에코백을 들고 왔을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 이곳은 온전히 그녀의 왕국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곳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개조해낼 것이다. 지윤이 안내에 데스크에 서랍을 잠그고 마감 준비를 할 때 서연이 다가왔다. 지윤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죠. 네, 회장님. 서연은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엿듣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날 내가 볼품없는 청소부 복장으로 왔을 때 나를 성심성의껏 응대해줬던 거 말이야. 혹시 그게 내가 불쌍해서 동정심 때문이십니까? 지윤이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그저 그게 당연히 해야 할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직원들이 널 뒤에서 비웃고 조롱할 걸 뻔히 알면서도. 네, 알면서도요. 서연이 그제야 완벽하게 짐을 내려놓은 듯 아주 환하고 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바로 그거야. 그게 당신이 최고의 지점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지. 그녀는 몸을 돌려 정문 쪽으로 걸어가다 문턱을 넘기 전 걸음을 멈췄다. 수많은 기업을 인수하고 병든 회사를 뜯어고치면서 내가 배운 게 뭔지 알아요? 서연이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다.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피를 빨아먹는 폭군도 어떻게든 단기적인 실적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직원들이 스스로 출근하고 싶어 안달나는 직장, 고객이 진심으로 대우받는 진짜 회사를 만드는 건 오직 바닥이 단단한 인성을 가진 자만이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서연이 쇼룸을 향해 마지막 시선을 던졌다. 기능적인 딜러를 훈련시키는 건 돈으로 할 수 있죠. 하지만 타인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가르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 서연은 그 말을 끝으로 밤거리로 빠져나갔다. 지우는 텅 빈, 고요하고 거대한 쇼룸 한가운데 홀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고객들이 안락하게 기대어 앉는 상담용 소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수입차들, 그리고 이제 주인을 잃고 텅 비어버린 2층의 지점장실.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저 유리방 안에서 이 거대한 지점을 통솔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것은 공포나 통제가 아닌 존엄과 연대로 이끄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메인 조명을 끄고 정문을 잠근 뒤 밖으로 나왔다. 어느새 서울의 짙은 밤이 내려앉아 있었다. 서연은 주차된 자신의 차에 올라타 룸미러를 맞췄다. 엔진의 시동 버튼을 누르기 전 스마트폰을 꺼내 첫날 메모장에 적어두었던 마지막 문장을 열었다. 사내 문화 확인 완료. 48시간 내 결정. 그녀는 백스페이스 바를 눌러 그 문장을 깨끗하게 지우고 새로운 문장을 타이핑했다. 사내 문화 교정 완료. 본격적인 재건 시작. 그녀는 폰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가속 페달을 밟아 그곳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지윤이 평소처럼 매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책상 위에는 고급스러운 흰색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새로운 금장 명찰 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영업총괄, 지점장 한지윤. 그리고 그 밑에는 만년필로 갈겨 쓴 6개의 체크리스트가 적힌 A사 용지가 접혀 있었다. 1. 전면적인 고객 응대 프로세스 재구축. 기한 15일 이내. 2. 그간 부당하게 빼앗겼던 영업 실적, 재분배 및 시스템 오류 수정. 3.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산의 존중문화 의무 교육 실시. 4. 영업 딜러들의 개인별 목표. 할당량 전면 재검토.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획안 보고할 것. 5. 장기 미결 처리된 악성 고객 클레임 3건 즉각 해결할 것. 관련 서류 별첨. 6.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정각 회장실에서 단독 대면 보고. 예외 없음. 그리고 종이 맨 아래쪽에는 서연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승진을 축하해. 자, 이제 이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진짜 회사를 만들어봐. S. 지우는 새 명찰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다 종이에 적힌 리스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것은 결코 안락한 왕관이 아니었다. 뼈를 깎는 책임감이자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미션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무게를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명찰을 자신의 왼쪽 가슴에 흔들림 없이 달고 지시사항이 적힌 종이를 다이어리 맨 앞장에 곱게 접어 끼워 넣었다. 폭풍 같은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번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진짜 변화였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고급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과 존중에 관한 이야기였다. 당신이 당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줄 수 없어 보이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바로 그것이 당신이 진짜 어떤 인간인지를 완벽하게 발가벗겨 보여주는 유일한 거울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울림과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도 겉모습이나 지위 때문에 억울하게 무시당하거나 과소평가받았던 적이 있나요?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415,4